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요. 요즘 60대 전후가 되겠죠. 은퇴 시점이 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기네스 기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달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실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89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은요, 6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연금도요, 공짜로 장애연금을 받거든요. 1급에서 3급 정도 받는다면요, 장애라고 하죠. 이때는 1급에서 3급은요, 평생 물가 상승률에 체증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입었을 때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2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니까 이처럼 공짜로 장애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이 정도 지원한다면, 보험금으로 지원한다면 정말로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료로. 그리고 유족연금 받는 사람도 있겠죠. 148만 원 정도를 최고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289만 원 받는 사람이 부부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가치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통계 2024년도 5월달 통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에서 80세 미만인 사람들의 수급자 수가 79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1988년도에 5년만 납부하면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납부자 수급자 수가요, 무려 54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급자 중에서 거의 70% 육박합니다. 68.8%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65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40, 50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20년 이상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전체 수급자 중에서 2.61%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80세이신 분들은요, 수급자 수가 6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납부자는요, 수급자 수가 57만 2천 명입니다. 무려 91.2%에 달하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수급하는 그런 사람 수는요, 놀랍게도 이게 기네스 아닙니까?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29%밖에 안 되다 보니까 70대 중후반부터 8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시행 초기고 얼마 내지 않았고 짧은 기간 냈고 많은 보험료 안 냈고 3% 6%밖에 자기 그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을 깎아먹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대부분 30년 이상 납부했거든요.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 하시는 분들, 물론 보수월액이 좀 작으신 분은 140, 150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40, 150, 200, 220, 240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했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 배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은퇴 준비의 최고 상품이고 그것만으로도 적정 노후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별 분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요. 수급액이 2024년도 5월달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들도요. 65만 명 정도 되고요. 4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은 278만 명. 그다음에 60만 원 미만은 137만 명. 80만 원 미만은 72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수급자 중에서 82.09%가 상당히 저조한 연금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조한 연금액은 별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보험료율이 떨어졌고 얼마 안 냈고 얼마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오랫동안 많이 낸다면은 이것은 무조건 극복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겨우 3만 9천 명,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0.6%다 보니까 극히 미진하다.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보통 20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30년 이상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보수율이 좀 적다면 뭐 120, 3, 40, 50 정도 받을 수 있고, 부부라면 그것도 300만 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짧게 낸다면 국민연금액은 최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고 오래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은퇴자라면요,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시 두 개 부류라고 크게 제가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한 개 부류는요, 국민연금액이 왜 적은지 잘 모릅니다. 그저 국민연금은 그동안 세금처럼 떼어갖고 푼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냈다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조금만 잘했다면 150, 200, 250, 300을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액이 뭐 별거 아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가 미흡했다는 후회 없이 또다시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공짜를 바라죠. 기초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올바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교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분명히 은퇴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더라도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공짜인 기초연금에 매달리고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비참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요, 매월 289만 원을 받고 그 부부는 거의 그렇다면 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누구는 매월 35만 원만 받고 배우자는 또 가입단에서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5만 원밖에 안 받고 자기만 받고 그것도 배우자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기초연금에 의지하게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비참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다면요, 보편적인 상식하고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사라진 정말로 저열한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은메달을 따면요, 행복하지도 않고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메달 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엄청나게 행복해 한답니다. 은메달보다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4등으로 떨어져서 메달권에 진입도 못했을 텐데 동메달이라도 따서 시상대에서 3등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 벅차서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더 행복감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합니다. 은메달을 따라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음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메달을 따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만족감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욕심이라는 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요, 만족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가 있고요.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멋진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실에 만족해서 그 다음에 조그만 것에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이상적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안주한다면 인류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다음에 만족하지 않는 것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 준비를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메달 따는 것보다 동메달 따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가 감성팔이에 매몰됐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없이 배급과 공짜 지원에 익숙해진 그저 일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 듯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없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노력 없이 대가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공짜만을 퍼주기를 바라는 그런 노예 근성을 심어줬다는 그 잘못된 시그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열한 사회의 단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편이죠. 사육당하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축과도 마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중에 주인의 의도대로요 생사 여탈권을 빼앗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축의 삶을,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공짜 배급을 받는다면. 왜냐하면 나중에 배급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도요 어떻습니까? 수도권 평양 외에는 전부 다 지방은 배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자구책을 만드는데요. 그나마 장마당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굶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잘 살지만 이렇게 공짜와 나태함과 게으름을 심어준다면 나중에 곳간에 재정이 고갈나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못한다면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축처럼 잡혀 먹히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축처럼 잡혀 먹히는 것처럼 인생을 마감질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매월 60만 원을 받는다면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매월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지금보다 매월 18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죠.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 정도는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6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20만 원을 좀만 노력했으면 받았을 걸, 부부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을 매월 150만 원을 받는다. 이분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오래 납부하고 많이 납부했다면 2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만약에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받으니까 완벽하게 노후 준비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후회를 통해서 교사로 삼아서요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실질적인 교훈과 교육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저 부조리를 깨우친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는 다시는 이러한 어떻습니까?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현명하다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줄여야 되겠죠.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후회하는 부분들을요 당연히 알았으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그것을 안내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거의 400여 편 이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절세도 수억 원, 수십억 원, 아니면은 자산 관리도 수억 원, 수십억 원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녀들한테 무슨 그런 후회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할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국민연금은 만 18세에 고3부터 가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임의 가입을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만 18세부터 가입한다면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통해서 47년 동안 엄청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런 교훈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급적 최대 보험료인 현재 55만 5,300원, 55만 5,300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고 연금액, 최고 무료 장애보장, 최고 유정연금액, 그리고 최고 50%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최고액으로. 그 다음에 최고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하겠죠.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더라도 비록 최고보험료인 55만 5,300원을 내고자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비용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다른 데 가입할 거 국민연금부터 가입하십시오. 이것이 최고 좋은데 왜 다른 것을 가입하십니까? 연금보험이나 기타 등등 예금 적금, 기타 다른 것을 가입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랑 다르게요. 보수월액이 적더라도 최고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자기 보수월액밖에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이 5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더 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개혁하면 됩니다. 게다가 무소득 배우자는 허접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임의가입으로 마찬가지로 자녀처럼 최대 보험료로 납부하라고 안내할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연금보험 가입했다면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60세가 되면 최대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하라고 또 할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습니까? 납입기한을 늘리고 연금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고 각종 부대 상황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 보험료로 납부하라고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요, 실직하더라도 임의 가입을 계속하라고 안내할 것 같습니다. 실직하면 납부 예외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나중에 추납을 할 수는 있으나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요. 그리고요, 추납을 나중에 또 혹시 못 냈다면은요, 추납을 최대 119개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요, 소득공제 등을 좀 잘 판단해가지고 나눠서 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60개월 한도로 해서 이 정기예금 이자를 물면서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씩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이자 없이요. 그 다음에 또 반환 일시금을 혹시 받았다면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해 주시기 하라고 하겠죠. 비록 높은 정기예금 이자율, 과거에는 1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 일시금이요.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이자가 400, 5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0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70%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산 이자를 물더라도 반드시 반환 일시금 반납을 하라고 안내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모조리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추가의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라고 또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후회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노후 준비에 성공하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후회와 자녀한테 교훈도 주지 못한다면요, 다시 태어나더라도 노후 준비는 정말로 백년하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후회 때문에 자녀들한테 교육하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자손들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 강화하고요. 어려서부터 가입을 하고 가족 모두가 국민연금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강화하면 되겠죠.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하지 않거나 적게 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기초연금도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준다면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불평등의 극치가 아닐 수 없겠죠. 국민연금으로 노후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마저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70%까지 지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중산층을요. 그러다 보니까 핀셋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복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습니까? 최저 생활이라든가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조에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 관련돼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요. 나중에 만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다 나은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단초가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